자, 이번 시간부터 자료 조직 핵심 정리입니다. 분류하고 목록을 합해서 포인트만 중요한 내용과 함께 각 관련 문제는 2018년부터죠. 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최근까지 나왔던 문제를 단원별로 거의 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목차는 뭐 우리가 이론할 때 분석을 다 끝내 드렸으니까 이제 파트 1 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분류의 기초 이론 5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분류사 앞까지 보겠습니다. 자, 14 페이지까지 그지?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의 기초 이론 앞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용은 상당히 많은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최대한 압축을 했습니다. 하니까 1 페이지 정도 예 나왔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내포하고 외연이 됩니다. 자, 우리가 내포하면은 안에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공통된 성질을 얘기한다면 외연하면은 범위라고 했잖아요. 전체 범위 그죠? 자, 그래서 1 번에 내포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공통적인 성질, 속성이다. 요걸 생각하셔야 되고, 자, 만에 하나 징표의 전체라는 의미로 시험에 나온다면 이 징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이성을 지닌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합해서 징표의 전체를 의미한다. 요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개념에 포함되는 대상들로부터 추출하여 얻어진 공통, 여기도 속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지? 예, 속성 아니 여기도 속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체로 이 속성, 성질 이런 문구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내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외연하면은 포함되는 범위를 얘기한다라고 했고, 대상의 전체 범위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죠? 예, 내포와 외연이다. 자, 그다음 이 내포와 외연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쪽이 증가를 하고 외연이 감소하면 이걸 우리가 한정 특수화라고 했고, 반면에 내포가 감소하고 외연이 증가하면은 일반화되는 거예요. 객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정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내포 외연에 관련된 개념의 정의하면은 동물은 종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생물은 유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얘를 우리가 분류 원리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포는 개념의 깊이라면 외연은 넓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던 용어가 바로 이 문장이 되거든요. 예, 내포는 깊이라면 외연은 넓이를 얘기한다 하는 요 내용도 한번 봐 두시고, 자, 종차 하면은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종개념 간의 속성으로 종차는 분류의 3 요소 중에 뭐에 해당한다? 분류 원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 번 개념의 종류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건 예전에는 4년 전까지는 잘 나왔어. 한두 개씩 그지?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거의 시험에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는데, 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모수는 3 자 개입이 불가능한 거였고 반대는 개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종류는 다른 것보다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둬야 될 사항이 바로 1 번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자, 중간에 뭔가 쑥쑥 들어가는 것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대중소, 상중하, 흑백, 가운데는 뭐다? 회색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죠? 그래서 반대 개념. 그다음에 모수는 가운데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해석하실 때 주류가 다르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류. 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의존하는 관계다. 요렇게 봐둡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례에 이 여기 종개념들이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요렇게 모여 있다 하면은 요건 이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 두시고, 자, 서로 관련된 것은 뭐 요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교착과 선언이 있는데, 교착은 외연 대상 일부가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이면서 학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교수이면서 학자다. 집합으로 보면 교집합에 해당하네요. 자, 선언 개념. 요건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유개념은 같아요.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속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 동일한 유개념 아래는 남자, 여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동의 개념인데 동인데 외연이 서로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언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새롭게 등장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거. 자, 동일은 완전히 같은 거예요. 내포 외연이. 자, 동연은 뭐가 같다? 외연이 같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등변 등각 삼각형의 동일한 외연은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척추 등뼈 안에처 완전히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동일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죠? 예, 한 페이지 정도 요약을 했고, 자, 이 단원에서는 좀 깊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되 굳이 우리가 포인트를 둔다면 요 페이지에 있는 거 포인트 2가지 정도는 꼭 알고 가야 됩니다. 또 괜히 안 보고 갔다가 한 문제 정도 나오면 억울하잖아. 요거.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보게 되면 다른 분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예전에 2018년이면 이제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들 2018년이면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18, 19, 20, 21, 이제 22, 5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학교가 들어간 애가 고등학교 올라갈 정도가 된 정도로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가 봤을 때 보세요. 최근에 있는 내용이 비교적 최근에 있는 문장. 요게 포인트를 내두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지문에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러면 옳지 못한 거니까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 원리에 따라 혹은 구분 원리에 따라 구분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3요소는 분류 원리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 2번. 자료 분류는 이 편목 이론상 주제 목록보다 기술 목록법에 해당한다. 이거는 우리 목록에서도 배웠습니다. 자, 주제에 관련된 것 하면은 우리 2가지 목록이 있었잖아요. 뭐와 뭐였습니까? 주제명 목록하고 분류순 목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하고 연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검색은 주제명이나 분류기호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만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다면 기술이 아니라 뭐다? 주제 목록법에 가깝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자, 서가 분류와 서지 분류가 시험에 나온다면 서가 분류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서가상에 우리가 직접 분류해서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잖아. 서가 분류가. 자, 그래서 서가 분류라고 하는 것은 복수 주제의 다면적 표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주제가 있다면 서가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자, 요 내용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개념의 깊이, 개념의 넓이. 이 2가지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고, 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서가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서지 분류하고 서가 분류 비교해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가서 바로 뒷페이지, 그지? 다음 포인트에서 요걸 한 번 더 확인하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단원에서는 포인트는 뭐 큰 내용은 없었지만 굳이 나온다면 이렇게 복합형으로 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바로 나오죠. 2번 자료 분류에 의해서 자, 서가 분류하고 서지 분류도 분석을 해보면 예전에는 아주 많이 나온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단독으로. 그죠? 예, 아까 같이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래도 우리가 한번 비교는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록하고 연관이 돼야 되고 서가는 배가하고 연관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개념은 우리가 책자형 서지에 배열하는 것이다. 즉 목록 정보를 책자에다가 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목록 분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서가라고 하는 것은 개가제 서가에 체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겁니다. 즉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네요. 자, 목적은 여기 우리 책자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지를 작성하거나 출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요건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뭐 찾는다든가 검색점을 접근점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간접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자, 서가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배가나 검색과 직접적 관련이 있겠죠.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분류의 속성은 자, 요거는 각 자료의 복수의 분류 기호를 목록이니까 우리가 분류 목록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류 목록 같은 경우는 목록 카드, 만약에 복수의 분류 번호가 있으면 복수의 목록 카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세 분류가 가능하지만, 자, 서가 같은 경우는 서가에는 반드시 하나의 분류 번호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 분류의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복수 주제 표현 여부. 이것도 뭐 이거는 다면적으로 가능하겠죠. 예. 얼마든지 우리가 분류나 주제명 부출성을 통해서 뭐 다양한 목록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하지만 여기는 다면적 표현의 제약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UDC나 BC나 CC는 전부 다 복합 주제를 A, B가 있다면 플러스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배열 기준은 쉽게 생각해서 천구기호 순이다 하면은 서가예요. 근데 천구기호는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주제라든가 분류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요소씩 따로 나가면 요거는 이제 서지 분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은 뭐 고정식이겠고 여기는 상관식 혹은 이동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가 분류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9세기 중반 이후라고 보는 게 맞고 여기서는 이제 옛날부터 중반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는 더 구분하기가 쉽거든요. 왜? 현대의 대다수는 다 서가 분류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다 옛날 거지만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BC는 뭐다? 이것도 옛날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어디에 포함된다? 소지에 포함이 되거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조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2번 자료의 내용 파악으로 갑니다. 자, 자료의 내용 파악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쑥 넘어가면은 안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문학류나 일반 교양 도서 혹은 학제적 저작이죠. 학제적 저작. 여러 가지 분야가 서로 걸쳐 있는 거. 이런 세 가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인 자료 내용 파악 순서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순서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학제적 저자, 문학류, 일반 교양 도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의 내용을 파악할 때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조작들은
처음에 주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명을 먼저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서명의 내용이 안 나와 있으면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바로 목차나 장의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져볼 것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뒤로 가서, 자, 3번에서도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서문에 보면 동기, 목적, 입장, 관점, 내용, 범위 등이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서문에. 그죠? 자, 해설에 보면은 뭐가 있냐? 저자의 의도, 저자의 입장, 뭐 내용 가치, 특징, 이런 것들이 또 설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디테일을 좀 놓치면 안 되겠고, 그냥 순서만 보고 뭐 순서만 나올 수도 있지만 좀 깊게 나온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주석이나 번역서는, 자, 서문과 해설이 원전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문과 해설 통해서 원전 주제 파악할 수 있다. 무슨 책에 요런 책들이 있으면, 그죠? 번역서나 주석서가 있으면. 그래서 요 대목을 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요거 한번 봐 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서문에 보면 원서, 원저자, 철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건데, 뭐 요런 내용 그냥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본문 통독을 할 겁니다. 자, 본문 통독에도 안 된다 하면은 책의 바로 제일 뒤에 보면은 참고 문헌이나 색인 항목이 나올 거고, 그죠? 예,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CIP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 책에서는 이제 이 대상 도서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면 이제 다른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서평지라든가 다른 참고 자료를 뒤져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우리가 이 순서 단계만 외우거든. 단계만 외우고 탁 시험장에 갔는데 아까 같이 주석이나 번역서 같은 건 경우에, 그죠? 원전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하면은 서문, 해설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온다면 상당히 우리가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그죠? 앞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런데 순서만 좀 기억하고 갈래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아까 봤던 뭐예요? 학제적 저작이나 문학류, 일반 교양 도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요즘 시험 문제가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또 최근 4년간의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도 또 보니까 한 문제밖에 없어. 한 문제인데 이것도 2018년도 서울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보고 느낀 게 뭐냐? 앞부분에서는 2019년부터 잘 안 보인다는 얘기지. 거의 안 나왔다고 봐도, 그지? 예,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헌을 분류하기 위해 주제 분석을 할 경우 참고로 하는 문헌의 정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1번에 보세요. 아까 내가 강조했던 게 바로 나오고 있죠. 자, 일반 교양도서, 문학 작품, 학제적 성격이 강한 자료의 표제는 문헌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표제를 통해 정확한 주제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 맞죠? 그죠? 예. 바로 1번이 정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강조했던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가져왔죠. 시험 문제. 자, 2번. 표제가 자료의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용 목차를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 확인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저자가 인용하거나 참고한 문헌을 확인하고 색인 등을 파악해서 주제를 결정할 수 있다. 맞잖아. 아까 봤잖아. 참고 문헌하고 색인을 확인한다. 제일 마지막에서 세 번째 절차였습니다. 그죠? 예, 맞고. 자, 여기 또 나오죠. 자, 주석이나 번역성의 경우에 해설은, 자, 해설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서문과 해설 두 가지를 봤잖아. 근데 서문, 해설 중에 여기 해설은 나왔죠. 자, 원전의 주제 파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아까 강조했던 내용들이 두 가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거와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심 정리라는 이 과목이 대단히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이론할 때는 잘 못 넘겼잖아, 그지? 초점이 잘 안 잡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잡을 수가 있고. 자, 그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료 분류표예요. 열거식, 준열거식, 그다음 분석 합성식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론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석 합성식 분류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내용을 우리 출제원들이 알았든지 요즘에 만약에 나오면 세 개를 다 섞어 버립니다. 섞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걸 강조를 안 했다면은 분석 합성식 계속 나오면 우리도 쉽게 풀었을 텐데, 그지?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열거식 분류표는 뭐 다 나열하는 거예요. 최고의 유에서, 그죠? 예, 최저의 종 단위까지, 그죠? 예, 체계적으로 세분 계층화한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 포인트는 요거였죠. 세계 최대의 열거식 분류표는 뭐다? LCC다. 그죠? 예, 그 다음 나머지는 다 DC니까 여기서는 시험 문제 사실상 뭐 크게 나올 만한 내용은 없어요. 자, 그렇다고 뭐 준열거식 내기에도 보시게 되면은 뭐 열거식보다는 뭐 합성 방식은 더 많이 채택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거식보다 뭐다? 분석 결합 방식이 많다 해서 가운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항상 이 UDC가 준열거식의 뭐 대표적 사례에서 이것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UDC 기본 원리는 이 UDC가 우리 DDC 5판을 저본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5를 저본으로 했기 때문에 DDC와 같이 10진식 방법에 의한 열거식 분류표지만, 자, 보조표라든가 조합기호를 뒤에 붙인다는 의미에서는 이게 분석 합성식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자, 따라서 10진법을 적용하여 기호가 간결, 융통성이 있고 분석 합성식 원리를 또 이용하기 때문에 복합 주제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둡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서 포인트를 우리가 둬야 될 거는 뭐다? 분석 합성식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세 가지 중에 가장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 합성식 하면은 BC하고 CC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 CC 하면은 이 본표의 분량이 적어요. 왜냐하면은 분석하는 보조의 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본표의 분량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성을 근거로 지식 또는 주제의 전 분야를 기본 주제로 세분해서 자, 본표의 최소한의 분류 항목을 표시하되 이 말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본표의 분량은 적다라고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합성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문구가 나오면 요거는 분석 합성식 분류표구나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니까 자료의 구성 요소를 패시스로 분석한 다음에, 즉 우리가 CC에 보시면 패식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모든 주제에 다 공식이 제시된 건 아니지만 패식 공식에 따라서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 있네요. 공식에 따라서 조합을 하면 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패시브 분류표다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CC하고 BC가 있지만 우리는 가장 CC를 진정한 패시브 분류표라고 본다 그랬죠. 그죠? 자, 그다음에 특징은 일단 편찬이 용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표 분량이 적잖아. 그죠? 예, 일단 편찬은 좋습니다. 그래서 분류표 부피도 적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죠. 새로운 주제 삽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폭발적 지식 발전 대처가 용이하다. 이런 문구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조규성은 광범위하게 도입을 합니다. 왜? PMEST 요거 하나하나를 쪼갰을 때 각각의 요소에다가 다 조규성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합성에 의해서 만들게 되면 이게 오히려 열거식보다 더 복잡하고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 작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예, 요런 내용 한번 봐 두시고. 자, 그래서 항상 요 대목에 왔을 때는 1, 2번보다는 여기 3번의 분석 합성식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죠. 요 놈입니다. 텍소노미, 복소노미.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보 검색하고도 또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 조직이 안 나온다면 정보 검색에서 또 요 내용이 출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는데, 유감스럽게도 텍소노미, 복소노미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자, 텍소노미는 권위를 가진 전문가가 분류를 한다 그랬죠? 예. 권위를 가진 담당자,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복소노미는 집단 지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수의 이용자, 최종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여기는 소수지만 여기는 다수가 되겠지. 그죠? 자, 그다음 분류 방식은, 자, 통제어 기반의 트리형 계층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디렉토리 기반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향식이라면, 여기는 이제 비통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사형 네트워크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상향식이라고도 하고 양방향식이라고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이게 하향식이니까 이게 상향식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분류 구조는 이건 계층적이라면 여기는 수평적인 분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 자, 그다음 분류 단계는 구축하고 분류 단계가 서로 나누어집니다만 여기서는 같이 구축이 동시에 분류가 이루어지거든요. 집단 지성을 이용하니까. 그지? 자, 그다음에 이쪽은 특징은 전문적이면서도 중앙 집중식이라면 여기는 협동 분산 분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장점 요거 많거든요. 자, 여기에서 장점을 우리가 볼 때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하면은 정확률을 보셔야 돼요. 정확률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바꾸어 말한다면 복소노미는 정확률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률이 높으면 여기는 정확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재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자, 그다음에 여기는 전문가에게 적합하고 일관성도 유지되고 분류 시스템 확장 축소도 유리하고 문맥 관계 표현도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비용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용자 참여에 대한 요구가 반영이 다 돼요. 그다음에 변화도 수용 가능하고, 그다음 다양한 접근점도 제공하지만 요게 또 포인트죠. 신생주제 삽입이 용이하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이쪽은 신생주제 삽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을 못하겠다 하면 최소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한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다음 이쪽은 고비용이고 많이 들고 이용자 피드백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분류 체계가 비일관성이 있고 그다음 통제 관리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장점, 단점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대체로 그지? 이거 중심으로 장단점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봐두시고. 자, 그다음 분류의 아웃소싱. 자, 이거는 우리가 2018년도 교육청에 이제 청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문제가 이건 교육청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육청하고 지방직은 통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가 사서교사에 한번 나올 것이다 했는데 2022년 사서교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서술형으로. 그래서 뭐 다들 난리가 났죠. 왜냐? 이걸 내가 카페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공개해 놨잖아. 요거 적중이라고 그지? 그런데 이거는 내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은 여기에 2018년도에 기본서에 참등장을 합니다. 요 내용이 그지? 그래서 항상 내가 그랬잖아. 내가 책이 요번에 개정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생이나 삼수생 이상인 분들은 그 개정된 내용 일부 때문에 내가 수업을 또 들어야 되느냐라고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항상 새로 나온 기본서에 새로운 변화된 내용은 타겟 1호입니다. 그건 기출보다 더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있죠. 나중에 어차피 안쌤이 그 부분은 문제화해서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봐야 된다. 새로 바뀐 내용은 봐야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요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요. 자, 분류의 아웃소싱에 왜 우리 도서관들이 집착을 하느냐? 그 배경과 이유는 일단 도서관들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지금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도서관이니까 뭐 사서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서교사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사서교사가 배정 안 맞은, 즉 공무직도 없는 학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 다 채우려면요. 사실 1년에 500명 뽑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뽑아주겠냐 이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인력이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 구입 자료에 관련된 미정리 자료가 증가합니다. 왜 이게 뭐냐면 도서관에 책이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만약에 1인 사서다 하면은 혼자서 행정 업무부터 다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책이 신간이 들어와도 바로 입력, 책등 라벨, 도장 찍기 이런 거 다 해서 바로 이제 서가에 나가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특히 어느 관종별 중에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메디칼 쪽이에요. 의학도서관 들어보셨죠? 의학도서관 같은 보면은 말이 도서관이지 사실 도서실과 가까운 규모입니다. 하지만 한번 외국 서적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 입력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거 다 입력해서 들어가기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차라리 외주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게 뭐 역시 이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예, 신속한 정리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인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거는 사실 인제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비용 절감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학계 발표는 있습니다. 크게 비용은 절감은 안 된다. 하지만 어 여기에 있는 인력을 다른 업무로 돌림으로 해서 비용 절감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죠. 자, 그다음 외주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주 업체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재 이유 그 자체가 하나의 경영 전략의 선택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분류를 단순한 업무로 보는 왜곡된 또 인식 때문에 그죠? 예. 이런 것들은 하찮은 업무라고 생각하거든. 단순 업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제 외주를 줌으로 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어디게? 관종별. 대학 도서관입니다. 대학 도서관이 외주를 주니까 잘 안 뽑죠. 뽑더라도 행정직 조교를 많이 뽑잖아요. 그지? 옛날에 이 대학 도서관에서 이 사서들을 많이 뽑았던 이유가 국고로 책을 사잖아요. 사면 바로 입력이 돼야지 나중에 감사받을 때 유리하거든. 근데 요즘은 외주를 주니까 그만큼의 많은 인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장점은 뭐 당연합니다. 신속하게 DB 구축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비용 절감의 효과 아까 얘기했던 인력 그죠? 예. 다른 쪽으로 돌릴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그다음 단순 반복적인 업무 감소. 그다음에 처리해서 대출까지 시간 단축. 요즘 어떻게 됩니까? 업체가 책이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마크도 부어 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장비 부착까지 다 해 주는 또 업체들도 있잖아. 그죠? 예, 심지어 감흥 테이프까지 다 감아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얘기는 요거예요. 사서는 뭐 보다 더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고차원적인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 레퍼런스, 참고 봉사, 참고 서비스, 그죠? 자, 그다음에 신간 서적 확보 공간 및 장비 부족 현상 해소를 하겠다. 자, 이거는 뭐냐? 일단 책이 들어오면 바로 서가에 꼽히면
정리할 수 있는 서고는 따로 둘 필요가 없잖아.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신간서적, 확보 공간 이런 것들을 따로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죠? 바로 서가에 꽂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장비하고 이런 거 업체에 다 외주를 주잖아. 그지? 예.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단점은 이 외주 업체의 전문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목록 데이터의 질적인 저하 우려가 되죠.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외주 업체를 줬을 때 사서들이 많이 화를 내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이 마크 데이터 질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좀 개선이 됐죠. 자, 그다음에 이 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인력이 없는데 요걸 외주를 줬다. 이걸 인제 당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요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죠, 실직을 위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서지통정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지통정이라고 하는 거. 세계가 서지 정보를 함께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지 통정을 제어할 전문 지식을 가진 사서가 없는 경우에 그죠? 예. 정리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크를 단순히 외주를 준다라고 하면은 마크 작업을 100% 완벽하게 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마크에 보면은 로컬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목록에서 배웠던 낙권 기입이냐 혹은 요걸 인제 쉽게 얘기해서 전집해서 하나로 묶어서 마크 데이터 하나 만드는 거. 종합 기술 방식. 예,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낙권 기술 방식, 분할 기술 방식으로 할 거냐? 요런 것들은 도서관이 다 정해 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특약 조건을 통해서 이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업체들한테. 우리 도서관은 요런 경우는 합집은 뭐 어떻게 해 달라 하고 우리 도서관만의 또 매뉴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분류 같은 경우 그죠? 예, 요런 주제는 이쪽에 분류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다 오가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관여를 안 한다면은 엉망이 되겠지. 한 4-5 년이 지나게 되면 그죠? 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요거죠. 내가 얘기했잖아.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 보면은 그죠? 예. 왜? 어차피 사서들이 손대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력을 더 뽑아주지. 그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사서교사분들은 요거는 인제 재미없고 지방직 분들은 올해 요 내용을 한 번 더 누릴 필요는 있겠지. 그죠? 예. 요거 한번 봐 두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단원에서는 보면은 아까 단원보다는 좀 문제가 수가 좀 늘어났죠. 총 4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1 번부터 한번 봅니다. 자, 폭소노미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 번에 보니까 주제 태그를 부여한다. 우리가 이 태깅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태깅할 때 협업으로 수행한다. 그다음에 지식, 자원 발견에 유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4번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문구가 나옵니까? 정확성과 집중성이 나옵니다. 자, 정확률은 아까 우리 장단점 분석했잖아요. 그죠? 예, 정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텍소노미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 예, 폭소노미는 뭐와 관련이 된다? 재현율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는 포인트를 찍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폭소노미는 검색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아까 단점으로 봤고 내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봐 두시는데 자, 아까 우리 신생주제 삽입이 용이하고 용이하지 않다. 요 대목도 같이 봐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률 부분하고 신생주제 삽입 용이하냐 하는 거하고는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잡아 두시고 자, 그다음 2 번에 가서 자, 아웃소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을 골라라. 자, 여기에 보면은 사서 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이 조사를 해보면 많고 적고에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은 도서관 장소 규모와 상관관계는 있지만 사서수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 그다음 2번 보면은 아웃소싱은 비용 절감, 보충 이런 것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참석하는 입장이더라.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다. 자, 3번 도서관에서 정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자, 아까 봤던 내용이죠. 예, 재활 사서가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일관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영역이 또 축소될 수 있는 이런 위협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4번에 보니까 대부분의 아웃소싱 업체가 정규 직원을 배치를 합니까? 아니죠. 대체로 다 뭐예요? 계약직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여기서도 보면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신속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여기에 골자입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물론 우리 그 수험생 분들 중에 이 외주업체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좀 기분은 안 좋더라도 좀 현실이잖아, 그지? 그래서 외주업체가 좀 직원들 처우가 좀 정규직도 좀 뽑고 그죠? 예, 처우가 좀 개선됐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 예, 그런 업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자, 그다음 3번 가서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분석 합성식 분류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주제 분류표에 삽입하기가 용이하고 부피가 적죠. 광범위하게 조기성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단순해질 수가 있냐 이거죠.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더 길고 어떻게 돼?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에 가서 분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면은 아까 봤죠? 분석 합성식을 일명 패시브 분류표라고 한다. 맞죠? 동그라미. 자, 10진은요. LCC는 비십진이에요.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예. 하지만 LCC는 최대의 열거식 분류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열거식과 십진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 자, 티귿 종합 분류표라고도 하고 일반 분류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 분야를 지식을 망라해서 체계한 것. 이건 맞죠? 자, 리얼 열거식 분류표는 모든 지식 세계를 각각의 주제 형식에 따라 최고의 유에서 최저의 종으로 그죠? 예, 체계적으로 세분 계층화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기억, 디귿, 리얼 해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여기 지방직 문제 스타일들은 이렇게 복합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러한 지문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된다? 사서교사로 넘어가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해설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다면적이라는 거 귀납 상향식 분류표 이런 것들도 문제 풀었다 오케이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있잖아. 최대 열거식 분류표더라. 그죠? 자, 요건 아까 봤던 내용, 이것도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도움이 되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 자, 다음 시간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문헌 분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